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24년도 6월 20일자 지방직 수탁 보건직 공중보건의 기출문제 해설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작 만났어야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정하에 좀 건강상에 대표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대수술을 했거든요. 지금은 완쾌 단계입니다. 한 20일 소요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의 기출을 보신다면 공중보건의 챕터가 1장부터 11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몇 년 전부터는 출제가 보건행정에서 삽입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별 출제 문항수에서는 1장의 공중보건 이해가 시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2장의 역학과 질병관리에서는 5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법령이 많이 나오는 파트예요. 또 공부하실 때 쌤들이 혹시나 24년도 기본서나 기출이 있거나 실전이 있을 때는 법령 같은 경우를 제한 나머지는 여러분이 미리 24년 거 기본서가 있거든요. 동영상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법규 같은 문제 문항이 있다. 기본서 내용이 있을 때는 이 녹색 띠지를 만약에 붙인다면 1단계, 2단계, 3단계, 실전까지 3단계를 전부 다 같은 포스지 녹색으로 띠지를 붙이시고요. 예를 든다면 현재 상황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상황에 맞춰서 이론 부분이 있을 때는 기본서에다 다 기록해 놨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막 여기서 핑크색 띠지 붙인다. 핑크색으로 다 연결해서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3장에 모성노라고 했었죠. 모저보건, 그 다음에 성인병, 노인보건 파트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4장의 인구 파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5장의 보건통계에서 3문제가 출제됐고요. 6장의 환경보건, 환경유생, 환경 파트에서 2문제, 7장의 산업보건에서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8장에서 식품유생에서는 2문제가 출제됐고요. 9장의 영양 파트에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10장의 학교보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11장의 정신보건 파트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보건행정의 1장부터 7장 중에 이번에 장르에서는 2장에 파트가 3문제 출제됐거든요. 보건행정 1장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장에서도 많은 법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2장에서는 보건의료위에서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법규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4장의 사회보장, 그죠? 의료보장에서는 법규가 국민건강보험법이라든가 의료급여법도 나오거든요.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5장의 보건행정조직론은 출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장별 출제 문항수를 짚어봅니다. 총평을 보시면 20문제에서는 비급여 대상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대한 문제가 출제돼서 난이도가 높았다 한 문제. 전체적인 난이도 레벨을 제가 3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 과목에서 보건행정 문제가 5문제가 출제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7장도 나와버렸거든요. 보건계가 보건정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시험 문제는 이제 하나에 제한 나머지는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스타일의 경향이 출제될 걸로 예상하고요. 2장의 역학과 질병관리에서는 에피데믹, 유행성이 나왔거든요. 일반적으로 팬데믹이 나오는데요. 에피데믹과 엔데믹의 차이점에서 에피데믹이 출제되었습니다. 검역 감염병학과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 치명률의 계산 문제가 출제됐거든요. 우리가 간병독치라고 했었죠. 간병독치. 그래서 치명률 계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신중후군 출혈열이죠. 예, 이거는 출제되었고요. 5장의 보건통계 부분에서는 칭화 무작위 추출법이 출제가 됐습니다. 사망통계, 질병통계가 출제되었어요. 6장의 환경유생과 환경보건에서는 불쾌지수 TI가 K형의 문제 스타일이고요. 질소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7장의 산업보건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죠. 이거는 재해급여에 14개의 등급이 출제가 됐거든요.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8장의 식품유생에서는 장염 비브로 침독. 당연히 현재 6월 시험이기 때문에 식중독 문제가 출제되었어요. 물리적인 보존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11장의 정신보건에서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당연히 출제가 되겠죠. 이제 보건행정 파트에서 현재 2장의 보건의료에서는 WHO 1차 보건의료 내용, 세계보건기구 WHO, 그 다음에 진료기록부 등이 있었죠. 보존기간이 10년, 5년, 3년, 2년. 이거는 여러 번 출제가 됐던 파트입니다. 공중보건이 점수가 나오지 않은 것은 현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공중보고 속에 보건행정 문제가 베이스가 깔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다음 이제 보건행정의 사정의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있죠. 네. 구별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항이죠. 비급여 대상의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기준 별표 2가 출제가 됐던 게 약간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직 수탁의 공중보건의 과목 또한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이고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중보건 과목에서 보건행정 문제가 5문제가 정도가 출제된다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보건직에서는 당연히 2과목을 다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진료직 선생님들, 간호직 8급이에요. 8급의 진료직 선생님들 경우에는 공중보건 과목 속에 보건행정 문제가 많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념해야지만이 고득점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빅마마 기본서, 기출, 실전 동영 이렇게 3단계를 확실하게 충실하게 따박따박 걸었던 쌤들 경우에는 고득점이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간호직에서 쌤들이 현재 공중보건학을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 계실 거라 봅니다. 진료직도 마찬가지로 고득점이 요즘에 나와버리기 때문에 현재 간호사들끼리 붙을 때는 5점이 없는 상태 실제 점수가 되고요. 보건직일 때 5점의 가산 점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끼리 배틀하기 때문에 보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지역사회 기본서가 완전히 많이 들어갔어요. 챕터가. 그래서 책이 되게 두껍잖아요. 백과사전 두껍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출이라도 푸셔야지만 보행 파트를 커버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1년 또 다시 재수를 하셔야 됩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뭐 안 들은 학생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현재 단고나식으로 서브처럼 책이 얇은 책을 보시면 또 1년 재수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시죠. 예, 표본 추출 방법이 있어요. 표본 추출에서는 확률 표본과 비확률 표본 추출 중에서 포인트가 모 집단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을 때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 집단을 우선 몇 개의 여기죠.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분류한 다음에 다시 각 소집단으로부터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 있어요. 단순, 계통, 층화, 집약 전부 다 이거는 확률 표본 추출 방법 속에 속하는데 이 중에서 답이 당연히 층화 표본 추출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대해설편을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 집단을 성별이나 지역별, 연령별, 경제 상태별, 특성 등에 따라서 몇 개의 동질적인 소집단으로 분류한 다음에 다시 각 소집단으로부터 대상자를 무작위로 추출하는 것은 층화 무작위 추출법이거든요. 이렇게 미리 특성을 알고 있어야죠. 알고 있기 때문에 있어야 좀 전에 미리 특성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 집단에 대한 어때요?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가 단순 무작위, 계통, 집약했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보시고요. 본서의 5장의 421쪽 적중 기출문제 뽀개기 5장의 655쪽의 문제 90번에서 적중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상 여러분이 지문은 해설해서 보시기 바래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요, 알마타, 그죠? 알마타 선언에서 제시하는 여러 번 출제됐던 내용이에요. 1차 보건의 필수 내용이다. 아닌 것은 예방접종, 안전한 식수의 공급이나 이제 모자 보건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치료 기술의 개발은 오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식인에 보시면 WHO 1978년에 WHO 알마타 선언에서 제시하는 1차 보건 의료 내용에서는요. 여기서는 어때요? 최선의 요소를 의미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막연한 주요 건강 문제에 대해 예방 및 관리 방법 교육이 있는데요. 식량 및 적절한 영양 공급, 그 보기 질문에서 나왔던 안전한 식수 공급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요. 가족 교육을 포함한 모자 보건 출제돼서 색깔이 짙은 서체가 보기 문항이에요. 그래서 2번, 4번 출제됐고요. 예방 접종 사업이 동요로
주요 감염병에 대한 면역 수준 증강 또는 예방 접종 사업이 일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 지역의 풍토병 예방 및 관리가 있고요. 하위. 그래서 흔한 질병과 상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우리가 통상 질병의 일상적인 치료 사업이에요. 필수 의약품 제공 있고요. 추후에 추가된 항목이 있는데요. 정신보건 증진 또는 심신 장애자에 대한 사회의학적인 의료가 되겠습니다. 출제는 예방의학, 공중보건학 사판, 개축문화사 토대로 여기 기본서 보건행정의 기본서예요. 보행이에요. 2장에 259조 기출 당연히 보행이겠죠. 2장에 347페이지에서 문제 448번이 적중되었습니다. 최소한 의료기술직이라든가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만 보신 경우에는 보건행정의 최소한 1장부터 7장 중에 1장부터 4장까지는 커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학과 보건행정을 합해서 보건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꼭 최소한 1장부터 4장을 완벽하게 커버하시고 나머지 5장부터 7장을 시간이 될 때 안배서 더 베이스를 깔아셔야지만이 시험 문제가 고득점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문제 3번 지문을 짚어본다면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책을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저는 이제 전문 강의 경력이 28, 30년 차, 29년 차 넘게 지금 강의를 하면서 계속 제가 차츰부터 여러분에게 부르짖었던 내용입니다. 자, 3번에서는 민간보험과 분류되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에요. 국민건강보험이 뭐예요? 포인트가 사회보험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어때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사회보험과 글자가 안 이쁘게 되네요. 네, 민간보험을 우리가 사보험이라고 합니다. 네,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특징이니까 사회보험은요. 그러니까 이미 가입이다. 그래서 민간보험이죠. 균등한 급여 수준이에요. 그죠? 이거는 사회보험이죠. 보험료의 정액제가 민간보험이에요. 자유 경쟁의 원리를 조율한다. 민간보험이거든요. 궁극적으로 정답이 2항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건행정의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보시면 줄을 그어놨으니까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봐요. 한번 보시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여기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국민건강보험 등은 사회보험의 특징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질문 중에서 메인 자체가 사회보험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험 가입은요. 사회보험일 때는 강제 가입인데요. 이 반면에 민간보험은 이미 가입이거든요. 이게 시험 문제가 1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독점과 경쟁 파트에서 어때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독점한 반면에 줄 그어놨었죠. 자유 경쟁에 올리는 민간보험이죠. 이거는 4번 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보험료 부담 방식이 있어요. 보험료 부담 방식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사회보험은 주로 정률제 방식이라면 민간보험은 주로 정액제 방식이거든요. 이게 몇 번이에요? 3번 출제가 됐었죠. 급여 수준, 급여 방식은요. 어때요? 여기서는 보험료 부과 기준은 사회보험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부과지만 보험료를 많이 냈든 적게 냈든 급여 수준, 급여 방식이 필요에 따른 균등한 급여예요. 이 반면에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에 따라 차등 급여한다. 기여 비례 보상이거든요.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2번 출제가 됐어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이 좀 전에 2번이다. 이거는요. 출처가 문상식 교심 교재 보문각이고요. 문제 교심 교재에서 개축문화사인데요. 저희 출처는요. 기본서, 저희 보건행정이 기본서 몇 장? 4장에 355쪽 당연히 24년 기출문제 보건행정이에요. 4장의 510쪽의 문제 73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자, 문제 사항을 보도록 하시죠. 네.
공단계에서 캡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적중된 부분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4번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세계보건은 1948년에 발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5개가 아니라 몇 개 지역사무소죠? 여기는 6개 지역사무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에 속하고요. 우리나라는 몇 번째 가입이죠? 65번째로 가입했어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래서 6개 지역사무소라고 말씀드렸었죠. 우리나라가 서태평양 지역사무소고요. 북한은 어디예요? 인도의 뉴딜리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몇 번째 가입했어요? 65번째 가입했고요. 북한은 138번째로 가입했습니다. 여기서 6개 지역사무소에서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에 동지중해 지역사무소가 있어요.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가 북한 소속이에요. 인도의 뉴델리 1973년이고요. 우리나라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데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죠. 네, 1949년 1년 뒤에요. 48이고 49예요. 그래서 8월 17일 65번째로 가입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가 범미 지역사무소예요. 그 다음 넘기시면 덴마크 코펜하겐의 유럽 지역사무소가 있고 아프리카 지역사무소가 콩고의 브라자빌이에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제 본서에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보건행정의 기본서 2장에 있어요. 다음 보건행정 기출문제 뽀개기 2장의 295쪽에 문제 339번에 적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꼭 이제 보건행정을 푸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칠판 정리하고 문제 5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단기간 내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는 감염병의 역학적인 유형을 논하라 했을 때 여기서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일 때는 에피데믹이죠. 유행성의 특정 지역 사항. 단기간 내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여기는 어때요? 자, 1항과 사항이에요. 팬데믹과 에피데믹이에요. 정답 몇 번이죠?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감염병의 역학적인 유행성 에피데믹과 팬데믹, 범발성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특정 지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에피데믹이죠. 유행성이 맞습니다. 질문항에서 제시가 된 유행성의 개념에서는 대학 교재는 없어요. 질문항에서 제시된 개념은 대학 교재가 전혀 없는데 여기서는 기획 어디가 포인트 시험이었냐면 기재부, 기획재정부의 시사 경제 용어 사전에서 소개돼서 출제를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출처를 저 기본서도 있지만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적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시사 경제 용어 사전에서 등재된 소개 내용을 시험 문제 출제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인트는 아까쯤에 여기는 1사항이고 여기는 사항이었다겠죠? 네. 범발성, 대유행성, 전세계성 팬데믹, 팬데믹이라고 하거든요. 질병 유행이 한 지역에 국한이 되지 않고, 그죠? 여기는 아까쯤에 한 지역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일 때는 좀 전에 에피데미라고 했었잖아요. 자, 여기는 최소한 2국가 이상의 광범위한 코로나 때 동시에 유행되는 질환이 대유행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인플루엔자, 충치, 치아오십증이자 에이즈나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플루죠, 지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코비드19가 해당됩니다. 시험 문제가 유행성 에피데믹의 경우는 어떤 지역에서의 일시적으로 어떤 지역에 일시적으로 평상시 기대되는 발생 수준, 토착적 발생 수준 이상으로 발생되는 질환을 말하거든요. 이게 유행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그 지역에 없었던 질환이 외부로부터 유입이 될 때 이걸 외인성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 지역에 존재하는 질환이 토착성 이상의 수준으로 유행되는 것을 우리가 토착성 유행, 그죠? 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콜레나 장티푸스 등이 되겠습니다. 이거는요 출처가 계층문화사 예방의학 공중보건학 4판이고요. 제 본서의 2장에 111쪽 24년도 공중보건 실전 동영 모사 14회 173쪽에 문제 10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아까 다 이거는 누구나 맞췄을 건데 좀 전에 용어 부분이 기재
에서 나왔던 시사 내용의 용어가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6번은요. 검역법이죠. 검역법상 검역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콜레라가 정답이죠. 에이즈나 말라리아 결핵은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신다면 검역 감염병 검역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콜폐황 기간이 5일이고요. 폐황이 6일 6일이죠. 네, 그 다음에 중동이 있어요. 중동 중증 급속 호흡기 증후군이 사스가 10일이고요.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이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콜, 폐황, 중동, 그다음에 신중, 그죠? 신중 인플루엔자가 최대 잠복기예요. 그다음에 중동 호흡기 증후군가 메리스가 14일이 잠복 기간이죠. 네. 그다음에 에볼라 바이러스병이 21일이 되겠습니다. 감옥에서 암호까지 것 이외에 감염병에서 여기서 애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애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이고는 그 최대 잠복 기간까지거든요. 공중보건학 기본서 2장에 175쪽부터 176쪽 그 다음에 기출문제 공중에서 2장에 378쪽에 문제 465번이 적중되었습니다. 다 누구나 맞히셨을 것 같아요. 다음 칠판 정리하고 7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식중독의 원인균은 어패류 섭취에서 많이 발생한다. 어패류 섭취. 그 다음에 70도씨에서 15분간 조리하게 되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70도씨 또는 일반적으로 60도씨라고도 하거든요. 또는 60도씨에서 15분간 조리하게 되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예방이 가능한 것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아침에 시험 문제가 어필을 하면은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이죠. 호용균 식중독이라고도 하고요. 원인균이 호용균이죠. 비브리오 헤모로티커스죠. 그래서 해수 세균의 일종인데요. 3에서 5% 저온에서 식염에서 잘 자라고요. 10%의 염분 농도에서도 성장이 정되는 세균으로서 포작 없는 강균인데 편모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해수의 식염 농도가 같은, 그죠? 농도 같은 3에서 5% 전후에서 식염을 하면은 배지에서도 왕성하게 발육, 증식하기 때문에 이걸 호용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식품이, 그죠? 좀 전에 나왔었죠? 감염 경로에서는 원인식품은 굴과 같은 조기류, 해산 어피류가 많아요. 그 사례가 많이 나오죠? 회, 초밥 등의 생식하거나 가공품에서 많습니다. 여기서는 예방 대책이 나왔는데요. 저온 저장하나 조리기구나 손등의 소독이나 어필에 충분한 세척, 담수에 약하고요. 여기서 나왔었죠. 열에 약하기 때문에 60도씨에서 15분 또는 5분 이상 가열하면 이상이니까 좀 전 70도씨가 나왔었죠. 사멸한다 했었죠. 주로 7월에서 9월 중에 어필 후 생식을 금해야 된다. 예방 대책이거든요. 수문사의 김동석 교수님 교재 저희 기본서 다 있어요. 많은 다양한 참고문헌이 있기 때문에 저희 기본서 8장의 10번 유생 파트에 746부터 747쪽 기출문제 뽀개기 8장에 하나하나 33쪽에서 문제 97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기 때문에 식중독 나왔고요. 또 불쾌지수, TIT 컴포트 인덱스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불쾌지수 측정에 필요한 온율 요소로만 고른다면 당연히 기온과 기습이 되겠죠. 이거는요 공식도 출제가 되는 파트거든요. 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불쾌지수 TI는요 불쾌지수는 기온과 기습을 인자로 하거든요. 기온과 기습을 인자로 하고요. 실제로 이 지수는 복사열이나 기류를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감과 온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쾌지수는 여름철이잖아요. 막 습도가 높고 계속 장마가 지고 있는데요. 여름철 실내 무더위를 예보하는데 즐겨 이용되거든요. 온습도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쾌지수는요 섭씨 또는 화씨가 있는데요. 공고 온도
습구 온도 곱하기 0.72 더하기 40.6을 응용한 문제로 출제되고요. 또는 공구 온도와 습구 온도 화씨일 때는 곱하기 0.4 플러스 15가 됩니다. 기본서 6장의 457조 기출 보기기의 6장의 758쪽의 문제 74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쉽게 나왔었죠? 기출문제. 문제 8번 항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 그저 공기의 조성 성분이다. 해당되는 거 고르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다 아시는 거죠? 뭐뭐와 건강. O2와 CO2. 그 다음에 CO, 산소,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그래서 크로스 된다고 말씀드렸죠? 6장에서. 그 다음 질소 N2 이런 관계라고 했었죠. 공기 78%를 차지하고요. 이상 기압일 때 발생하는 자만병 또는 감만병의 원인이 되는 게 질소가 되겠습니다. 두 개만 봐도 아시죠? 호흡을 할 때 단순히 기도를 출입할 뿐만 아니라 생리적으로 이게 불활성인 기체를 논하라고 하면 질소가 되겠습니다. 다 나왔었죠? 이걸 자만병, 잠수병의 원인이 되고 이제 보기 지문에서 좀 전에 나왔던 부분을 체크리스트 한다면 질소와 건강에서 좀 전에 공기 약 78% 차지하고 있는 질소는요 불활성 기체라고 했었죠. 정상 기압에서는 인체적인 피해를 주지 않아요. 하지만 고압 환경이나 감압 환경에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등등이 있고요. 쭉 보시면 특히 잠수 작업하거나 잠암 작업 같은 어느 환경이죠? 고압 환경에서 질소가 마취 작용을 일으킨다고 했었죠. 그래서 고압 상태로부터 급속히 감압할 때 단계적인 감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급속히 감압할 때는 체액 중에서 용해돼요. 용해되어 있던 질소가 기체가 되면서 기포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의 혈전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이 때문에 전신은 그저 통통이라든가 중추신경 증상을 나타내는 이를 감압병 또는 자만병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물속으로 들어갈수록 기압이 상승하잖아요. 그래서 수면이 1기압이고 10m씩 내려갈수록 1기압씩 상승하기 때문에 수심이 10m는요 2기압, 20m는 3기압, 수심 30m는 4기압, 수심이 그저 40m는 5기압 이런 식이 되거든요. 기본서에 있는 6장의 460조 기출문제 보기기 공중에서는 763쪽에 문제 85번이 적중이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이 문제를 푸셨을 거라고 보시고요.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 문항을 짚어본다면 문제 10번. 식품의 보존 방법 중에서 포인트가 물리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에서는 방사선 처리법이 물리적인 방법이고요. 나머지는 염장법, 보존료 첨가법, 산저장법은요. 그래서 화학적인 방법이에요. 화학적 방법이 되겠죠? 정답은 1항이고요. 그래서 식품의 보존 방법, 저장 방법 중에 메인이 물리적인 저장법에서 가열법, 냉장 및 냉동법, 건조법을 탈수법이죠. 일광 건조법, 인공 건조법, 자외선 및 방사선 조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어요? 자외선 살균법과 방사선 살균법이 있는데 시험 문제가 방사선 살균법이 시험 문제 2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기타 이제 밀봉법을 통조림법이라고 하죠. 네. 오답 지문으로 화학적인 저장법이 들어가서 오답으로 들어갔는데요. 이 중에서 절임법에서는 염장법이 2번 출제됐고요. 당장법, 당조림법이죠. 산장법을 우리가 산저장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4번 항으로 출제됐어요. 보존료 첨가법이 3번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복합처리법을 물리 또는 화학적인 저장법이 있는데 혼중법, 공유의
혼용법이죠. 육류나 어류, 가스 저장법, 과실일 때, 생물학적인 보존법 등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좀 전에 1항이라고 했었죠. 이거는 수분사 김동석 교재 제가 출처 다 달았고요. 기본세 8장에서의 페이지 733쪽, 그 다음에 기출문제 뽀개기에서는 여러 번 출제돼서 하나하나 공부 쪽에 문제 46번이 적중이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11번을 짚어본다면 보건지표와 그 산출에 필요한 정보가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조출생률이 틀렸었죠. 조출생률은요. 예. 앞에가 당해 연도 출생아수가 분자고요. 부모가 당해 연도의 감기 여성이에요. 15대째 49세 여자 수가 이제 부모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조출생률이 아니라 자, 일반 출산율이에요. 일반 출산율. 그다음 영아 사망률은요. 당해 연도에 1세 미만의 사망자 수가 이게는 분자예요. 부모가 당해 연도에 출생할 수가 분모예요. 이건 맞죠? 비례 사망 지수가 PMI죠. 그래서 당해 연도에 50세 이상의 사망자 수가 분자예요. 부모가 당해 연도에 사망자 수가 분모예요. PMI. 그다음에 알파 인덱스는요. 우리가 키워드가 영신이라고 했었죠. 두 문자 영신. 그죠? 영신. 그래서 영아 사망수, 당해 연도의 신생아 사망수, 이게 분자 분모예요. 알파 인덱스. 그래서 틀린 정답이 1번이 되겠어. 그러면 초출생률에 대해서는 그 다음 페이지 보셔야겠죠? 칠판 정리하고요. 초출생률과 초사망률의 분모가 뭐예요? 똑같아요. 당해 연도의 연항인구 1000명당 여기까지는 다 같아요. 그죠? 초출생률은 당해 연도의 연항인구 또는 전체 인구 1000명 곱하기 상수가 1000명당 출생아 수를 표시하는 것을 초출생률. 하지만 좀 전에 말씀했죠? 당해 연도 가임기 여성, 당해 연도에 15세 49세 가임기 여자 수 1000명당 분모, 분자가 당 출생아 수를 표시하는 것은 일반 출산율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1번이랑 같이 정답이죠. 옳지 않은 것. 이거 출처가 기본서 5장에 429쪽에서 조출생률에 대한 거죠. 조출생률. 그 다음에 기본서 1장에도 있어요. 1장, 5장을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면 좋겠죠. 1장에 38에서 40쪽에서는 영아 사망률, PMI, 비례 사망지수, 알파 인덱스가 1장에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5장에 조출생률, 그죠? 좀 전에 조출생률, 일반 출산율은 5장에 664쪽에 문제 109번에서 적중이 됐습니다. 자, 칠판 정리하고 문제 12번을 짚어보도록 한다면요. 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감염병 보건제 확인 기간이 아닌 것은 또 보건소는 맞아요. 근데 보건지소 X죠. 또 보건진료소도 X 문장이 많이 나와요. X 오답으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XX. 보건환경요원 질병관리청은 맞습니다. 제 기본서도 그대로 제가 써놨거든요. 다시 한번 정답이 2번이고요. 공부하실 때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 제1항 기본서에 있어요. 여기서는요. 질병관리청은 시험에 나왔었죠? 맞습니다. 맞는데 만약에 오답으로 나올 수 있다면 보건복지부는 오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질병대응센터는 맞는데요. 국립검역소가 오답으로 나올 수 있으면 써놨어요. 세 번째는 보건환경연구원 시험에 나왔었죠? 색깔편 해놨어요. 그 다음에 보건소는 맞는데 오답으로 보건지소가 오답으로 나왔어요.
보건진료소도 오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5호에서는 의료기관 중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다음 6호가 의과대학 중에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결핵예방법에 따라서 설립된 대한결핵협회, 결핵 환자의 병원제를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8호는요, 한센병 환자들에게 치료, 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한센병 환자의 병원제를 확인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9호는요, 인체에 채취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그저 처리하는 기관 중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이 되겠고요. 출처 부분은 기본서의 공중보건 2장의 195쪽, 기출 공중보건의 기출 2장의 412쪽의 문제 549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13번 지문을 짚어보도록 하죠. 의료법 시행규칙상 진료기록부 등이에요.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는 기관이 긴 것부터, 그것도 다 옛날에 나왔던 문항이 긴 것부터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다면, 여기서는 공부하는 방법이 수술 의사와 관련된 기록은 10년, 간호사와 테크니샤, 의료기사와 관련된 기록이 5년, 현재 그랬었죠. 그 다음에 진단서 등은 그저 3년, 처방전이 2년인데요. 먼저 기록을 한다면 수술 기록 누가 쓰죠? 의사. 처방전 2년, 환자 명부 간호사가 써요. 그 다음에 환자 명부 5년이죠. 처방전 2년. 검사 내용 및 검사 소견 기록이 테크니샤와 관련되죠. 5년이죠. 또 진료 기록부 10년. 조산 기록부는 조산사가 쓰거든요. 5년. 처방전 2년. 긴 것부터 순서대로 알아라. 처방전이 2년. 그 다음에 진료 기록부 10년 의사가 쓰죠. 환자 명부 5년. 그래서 시험 문제가 15이 정답이 몇 번? 사망이 되겠습니다. 10년 진료 기록부 시험에 나왔었죠. 5년 환자 명부 나왔었죠. 검사 내용 및 검사 소견 나왔었죠. 조산 기록부 시험에 나왔었죠. 그 다음에 3년에서 좀 전에 3년치는 안 나오고 처방전 2년 나왔었죠. 네. 그러냐 기본서 보건행정이에요. 보건행정 기본서 2장의 170조. 당연히 보건행정 기출문제 보기 2장의 218페이지에서 문제 184번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다음 문제를 짚어본다면 문제 14번을 짚어보죠. 질병 통계에 사용되는 역학 지표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있었죠? 이거는 질병 후 중증도를 나타낸다. 2차 발병률이 아니라 치명률이에요. 치명률의 산출식 공식도 시험에 나왔지만 개념도 나왔었죠. 치명률. 또 어떤 시점에 특정 질병에 대해 이완되어 있는 환자 수다. 이거는요. 발생률이 아니라 뭐죠? 시점 유병률입니다. 시점 유병률. 바로 4번으로 갈게요. 유병률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에 대한 인구 집단에서 새로 발생한 환자 수는요. 유병률이 아니라 발생률이 되겠죠. 더 유행 기간이 짧을 때는 유병률과 발생률이 같아진다겠죠. 정답이 사망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보도록 하시죠. 그럼 여기서는 똑같이 1항에서는 보기 지문에 2차 발병률이 나왔었죠. 개념도 나오고 산출식의 응용 문제 출제되거든요. 2차 발병률은 환자 접촉과 감수성자 중에서 발생한 환자 수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2차 발병률은 감염력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좀 전에 질병의 중증도, 유증도를 나타내는 것은 치명률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치명률은 어떤 질병에 생명에 영향을 주는 위험도, 또 그 질병에 대한 치료법의 발달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치명률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2번은요. 시점 유병률이라고 했었죠. 세 번째, 감염병 유행 기간이 짧을 때는 유병률과 발생률이 거의 같다겠죠. 여기서는 지식인을 보시면
발생률은 동적인 개념이고 유병률은 정적인 개념인데요. 급성 감염병의 역학적인 특성일 때는 발생률이 높은 반면에 유병률이 낮아요. 그 다음 쪽으로 잠깐 보시고요. 오실게요. 만성 감염병의 경우에 역학적인 특성을 논하라고 한다면 이 반면에 발생률이 낮은 반면에 유병률이 높아요. 시험 문제 이게 나왔었잖아요. 방금 질문에 감염병 또 전염병의 유행기간이 짧을 때는 발생률과 유병률이 거의 같다. 이게 시험의 주제되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시고요. 4번에서 일정 기간 내에 한 인구 집단 내에서 새로 발생한 환자 수를 나타내는 것은 뭐죠? 발생률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출처를 그 다음 쪽에서 봐주시면 제 기본서의 공중보건의 5장의 435부터 437쪽이고요. 당연히 기출문제 5장의 706쪽의 문제 200번에서 적중이 됐습니다. 15번이죠. 산업보건이죠. 산업안전재해 보상,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산재보험 상시 근로자 1인 미만인 사업장이 포함이 됩니다. 제외된다. 틀렸었죠. 포함. 사업주가, 저도 회사에서 사업주거든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건 맞고요. 사업주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거는 틀렸어요. 이거는요, 산재보험에서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그죠? 의무적 가입이에요. 현재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에 속하거든요. 사회보험. 이번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가입.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포인트가 여기에요. 통상적인 경로, 방법으로 출퇴근할 때 발생하는 사고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이 됩니다. X죠. 아니다면 틀렸죠.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요. 해설 라인을 봐주겠습니다. 여기서 7번 닦고요. 다시 정리를 한다면 산재보험이란 공업화가 진전이 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그죠? 몇 년도 도입이죠? 우리가 5대 보험, 또 4대 보험, 또 5대 보험 중 가장 먼저 도입이 된 게 1964년이거든요. 최초의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다 산재, 근로자, 그 가족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재해 보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누구로부터?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요. 그래서 그 기금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 근로자를 그죠? 보상, 산재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우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좀 전에 1항에서 해설해서 2018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명 미만인 모든 사업장에게 확대 적용하고 있어요. 여기쯤에 1인 미만인 사업장은 제외된다. 틀렸겠죠? 2항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지가 국가가 누구로부터? 사업주로부터. 취지가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해서 그 기금이 재원이잖아.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해서 산재 근로자가 보상해준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은요,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우리가 의료보험 또 건강보험 시험에 나오거든요. 고용보험의 경우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산업재해보상은 무슨 보험이죠? 좀 전에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이 나왔었잖아요. 현재 국민건강보험도 사회보험에 속한죠. 이것도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업무상 재해는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업무상 사고가 있고요. 업무상 질병이 있어요. 출퇴근 재해가 있는데 시험 문제 얘기 나왔었잖아요. 출퇴근 재해가 있는데요. 근로자가 어떤다겠죠? 좀 전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되는 사고를 출퇴근 재해입니다. 이는 업무상의 재해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밑에 지식인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해 보상보험은 좀 전에 모든 사업장에 적용 2018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1인 미만에게 확대 적용했다. 사업주가 보험료 잔액을 부담한다라고 했었고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즉, 그럼 보험 가입자가 사업주고 수혜자가 근로자다. 그래서 보험 가입자와 수혜자가 그래서 서로 다르다라는 지식인을 여러분이 토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쪽을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거든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서 산업재해 보상법법 제 37조 제1항에서는 업무상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쭉 과목부터 이제 있고요. 반목까지 있고요. 두 번째. 그래서 업무상 질병이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출퇴근 재해가 시험에 나왔었죠. 여기서는 과목과 나목인데 시험 문제가 나목이에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출처는요, 제 기본서의 7장 산업보건의 656쪽과 이제 기출문제 공중보건에서 페이지 102쪽, 1022쪽에 문제 102번에서 적중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번 지문을 보도록 하시죠. 7번 정리하고요. 그래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제도에 관한 법률상, 이걸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하는데 몇 년 전에 바뀌었잖아요. 법이 개정되면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현재 정신건강 임상심사는 맞아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맞죠? 정신건강 작업치료사가 법이 개정부터 추가되게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정신건강보건교육사가 X고요. 대신 뭐가 들어가야 되죠? 오답이니까 4개가 있기 때문에 정신건강 전문용어는 4개예요. 정신건강보건교육사 대신에 정신건강 간호사가 들어가야겠죠? 11장에 나오죠? 네. 기본서의 11장 888과 기출문제 뽀개기 11장에서 1318쪽의 문제 36번이거든요.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작업치료사가 추가됐기 때문에 몇 년 전에 당연히 빠꿈이죠, 그죠? 여러분이 당근이죠? 그래서 추가가 뭐라겠죠? 정신건강 간호사가 추가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문제 17번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값은 산업재해보상보법상 산해보상, 장애보상 일시금 있어요. 장애보상 일시금과 장애보상연금인데 그중에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습니까? 장애보상연금과 장애보상 일시금 중에 장애보상 일시금에서는 장애 등급에서는 1등급부터 몇 등급에 1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는 정답이 1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 디테일하게 여러 번 출제됐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보상연금과 장애보상 일시금으로 구분하는데 그 장애 등급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애보상 일시금은요, 1급에서부터 14급까지 1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지급하고요. 또 연금의 경우는 장애보상연금은요, 1급부터 몇 급으로 구분되죠? 7급으로 구분돼서 나누어집니다. 만약에 장애보상연금이라든가 장애보상 일시금을 연급하지 않고 그냥 장애 등급만을 물을 경우에는 14개 등급이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지식인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죠. 문제가 메인이죠. 시험 문제 이거잖아요. 장애 보상 일시금인데요. 그래서 1급부터 14급에서 1급일 때는 1474일분 시험에 나왔거든요. 과거에 14급일 때는 55일분 이것도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장애보상연금은 1급부터 7급으로 분류되거든요. 시험 문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7장의 기본서 658조
기본서의 658쪽에 날개에서 확인 문제도 제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적중이 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시죠. 18번 질문입니다. 다음 사례에서 제시하는 신종감염병 C에 대한 여자의 2021년 치명률은 얼마인가? 치명률 계산이에요. 그래서 치명률은요, 그 다음 공식을 보시면 우리 간병 독치에서 치명률은 공식이죠. 네. 그래서 부모가 현성 감염자 중에서 분자가 사망자 곱하기 100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항에서 현성 감염자 확진자죠. 네. 네. 현성 감염자 중에 사망자 비율을 말하고 있어요. 치명률은요.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질병에 걸린 환자들 중에서 사망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명률은요. 여기서 앞에 이제 보시면 문항 중에 박스권 가볼게요. 2021년 인구수가 10만 명이에요. 10만 명에서 포인트가 여자를 지금 포인트예요. 신종감염 C에 대한 포인트 여자입니다. 여자. 2021년 치명률이에요. 여자. 인구수가 2021년 인구수가 10만 명 중에 남자가 6만 명, 여자가 4만 명 중에서 시험 문제가 아까 전에 여자가 포인트였었죠. 4만. 지역의 사망자 수는 1000명에서 남자가 750명, 여자가 250명이에요. 여자가 현재 1000명 중에 250명. 이때 유행한 신종감염병 C에 대한 확진자 수가 총 300명 중에 남자가 200, 여자가 100명, 여자가 100명입니다. 그 중에 21년도에서 그저 사망자 수가 25명인데 남자가 15명, 여자가 10명이에요. 포인트는 현재 여자라고 했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치명률, 여자의 그 C에 대한 신종감염 C에 대한 여자의 21년 치명률인데요. 치명률 공식에서의 부모가 현성 감염자잖아요. 현성 감염자가 몇 명이죠? 100명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때 유행한 신종감염 C에 대한 확진자 수가 총 300명에서 여자가 100명이 포인트예요. 100명이죠. 부모가 되겠고요. 이 중에 사망자가 분자예요. 사망자가 분자 중에 약간 여자니까 여자가 몇 명이죠? 10명이죠. 그래서 아까쯤에 분모가 100명에서 분자가 10명 사망했고 곱하기 상수가 100이거든요. 그래서 답이 뭐죠? 10%예요. 그래서 퍼센트가 지금 이제 다 삭제된 상태에서 나왔거든요. 삭제. 그 답이 10이에요. 그 다음 봅시다. 여기서는 해설 라인을 보시면 신종감염 C에 대한 여자 2021년 치명률을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치명률은 현성 감염자 중에 사망자 분율이에요. 분율은 상수가 곱하기 100이에요. 박스에서 보면 신종감염병 C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여기서 확진자가 현성 감염자. 저는 발병된 환자로 봅니다. 그래서 신종감염병 C의 확진자 중에 여자 수가 100이에요. 분모. 그 중에 2021년도 사망자 중에 여자 수가 10명이 분자예요. 그래서 현재 21년도 치명률을 구한다면 좀 전에 분모가 현성 감염자 100, 분자가 10명,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죠?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처는요, 제 기본서에 몇 장이죠? 2장에 나와 있고 2장도 있고 5장도 있어요. 근데 2장으로 포인트 맞춰놨거든요. 160에서 163쪽 문제가 기출문제 2장의 공중보건에 307쪽에 문제 297번이 적중됐습니다. 문제 19번 지문을 보도록 하시죠. 신중후 출혈열을 우리가 한탄 바이러스 또 서울 바이러스, 제주 바이러스, 바이러스 질환이거든요.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방발했죠. 제가 리케차 질환이 아니라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나머지 매개체가 등 줄주가 되겠고요. 주로 10월에서 12월경에 가장 많이 호발합니다. 발생하고요. 임상 양상이 있는데요. 임상 양상은요. 5단계 질병 경과를 거치는데요. 그 중에 이뇨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신주요
신중후 출혈열이죠. 병원소도 매개체가 등줄지입니다. 그다음에 호발 시기는요, 늦가을이죠. 10월에서 12월과 늦봄이에요. 5월에서 6월. 건조기가 되는데요. 병원체가 한탄 바이러스, 서울 바이러스, 제주 바이러스, 궁극적으로 리케트성 질환이 아니라 바이러스 질환이죠. 첫 문제. 다음 5단계 질병 과정 중에 발열기고요, 결합기, 빈뇨기가 있고, 시험 문제 이뇨기가 있죠. 회복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전에 임상, 양상 중에 이뇨기를 포함한다. 맞겠죠? 그래서 신중후 출혈열과 유행성 출혈열입니다. 여기서는 병원체, 병원소가 출제됐었고요. 그 다음에 임상 증상, 호발 시기가 있어요. 예방접종이 있죠. 그래서 기본서에서 2장에 230부터 231쪽 기출뽀개기에서는 2장에 450쪽에 문제 624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질문을 풀어보도록 하시죠. 재판 정리하고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난이도가 있었다겠죠.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이 현재 파상풍, 혈정주사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방주사가 요양급여입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은 요양급여에서 제외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이 문제는 이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 비급여 대상에 관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현재 예방접종은 원래 단순하게 그냥 여기서는 그래서 예방접종은 뒤에 나오고 해설에 비급여 대상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가 파상풍, 혈청, 주사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예방주사는 이제 급여 대상이에요. 여기에 대한 것을 지식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정리하고요. 이 문제는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좀 전에 뭐라고 했었죠? 별표 2. 규칙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비급여 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방접종의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에요. 하지만 다만 파상풍, 혈청, 주사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방주사는 외외적으로, 포인트가 여기에요. 외외적으로 급여 대상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식인을 보시면 비급여 대상에 관한 규칙 별표 2. 첫 번째 제가 언제나 전했거든요. 다음 강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사용되는 행위, 약제나 치료 재료 중에서 첫 번째 가목이 있어요. 단순한 필요 또는 권태. 나목이 있어요. 주근깨, 다모, 백모증, 딸기코, 주사비, 점, 오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의 피부 질환, 그다음 발기부전이 있어요. 불감증, 생식기 선천성 기형 등의 비뇨 생식기 질환, 단순 코고름. 그다음 7번 정리하고요. 마목에 질병을 동반하지 않냐는 그저 단순 포경, 검열반 등의 안과 질환, 기타 가목 내지는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는 고시한 질환, 고시를 하는 질환. 2호에서는 신체 필수 기능 개선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하거나 사용되는 행위, 약제나 치료 재료가 있어요. 가목부터 쭉 라목이 있어요.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마목부터 아목이 있어요. 3호에서는 다음 강목의 예방 진료로서 질병이나 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시가 되거나 사용되는 행위, 약제, 치료 재료가 있어요. 쭉 과목부터 지금 현재 다목이 지시된 이 부분 시험에 나왔어요. 예방접종 주사는 원래는 비급여 대상인데 다만 이 부분 시험에 나왔다겠죠. 파상풍, 혈청 주사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예방주사는 제외된다. 이거는요, 예방접종일 때는 비급여인데요. 여기는 요양급여 대상이라고. 요양급여, 급여 대상이다. 이게 시험에 가로 부분이 출제됐어요. 다목이 있고요. 워낙 양이 많아요. 그다음에 라목부터 여기서는 볼게요. 마목에서 보기 지문이 나왔어요. 마목에
멀미, 이방이나 금연등을 위한 진료가 몇 번 출제됐었죠? 여기는 좀 전에 2번 출제됐어요. 장애인 진단서 등의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가 있어요. 이거는 3번 출제예요. 그다음에 다시 앞에 갈게요. 좀 전에 앞에 질문서 번호를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아, 2호의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안경, 콘택트 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이 있어요. 이거는 1번 출제돼서 다 비급여인데요. 좀 전에 2개 시험에 나왔다겠죠? 예. 3호의 나목에서 파상풍 등의 혈중 주사를 치료 목적으로 예방 주사는 외외 사항이다. 제외된다. 그래서 이거는 4번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색깔로 칠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2호에서 파목이 1번, 3호의 나목이 가로 부분이 예방접종은 비급여인데 가로 부분이 4번, 즉 요양급여 대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목이 2번 장애인, 그죠?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 목적으로 한 진료가 3번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4호부터 8호까지 있는데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생략했어요. 이거는요, 23년도 보건행정 실전 동용 모의고사 제11회 186페이지에서 문제 16번에서 제가 제시해놨거든요. 또 출제 교수님들이 이제 24년 대비일 때는 그 앞에 23년도, 22년 거 또 보시고요. 그래서 25년 대비일 때는 또 출제 교수님들이 참고해서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3년치가 필요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똑같이 또 문제집을 만들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겠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다양한 문제를 섞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방직 수탁의 공중보건을 강의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지방직 수탁에서 보건행정의 기출문제와 서울시 의료기술직의 의료기술직의 상반기, 중반기, 또 중하반기, 하반기가 있을 텐데요. 상반기에 대한 것은 제가 옛날에 4년 강의할 때 미리 좀 약간 삽입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6월 시험 봤던 21자 서울시 공중보건 법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 뵙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